뉴욕 증시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지표가 좋아져서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데 왜 주가 떨어지느냐,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GDP,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어서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더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나쁜 뉴스, 즉 배드 뉴스가 많아져야 주가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지금은 반대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아진 경제지표, 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대형 기업들의 성적이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주가가 많이 내렸다는 이야기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만 한 2% 정도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모르죠. 자,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에 찬바람 몰아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 이런 것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기료 인상에 대한 카드를 정부가 빼들었다. 자, 전기요금 다시 인상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겠는데, 자, 한국전력이 그래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전기요금 인상이 과연 누적 적자, 엄청난 적자를 끌어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 하루 또 올라가서 분위기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바로 또 눈탱이를 때립니다. 뉴욕 증시가 제법 많이 내렸어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대, 나스닥은 마이너스 2.18%. 이것도요, 장 막판에 이제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이 정도 나온 모습이지. 만약에 오후에 올라오지 못했다라면은 다우지수는 2% 넘게 하락했을 거고요. 나스닥도 3%? 네, 거의 4% 가까이 하락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하락인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모습이었다. 근데 실제로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성격은 좀 달라요. 다우지수는 경기 전망에 따른 부담감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가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경제지표는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우지수는 도대체 왜 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낙폭이 좀 더 적긴 합니다만, 경기 우려감은 그대로 있고, 또 기술주는 기술주로 내리고, 이런 이상한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투매로 갖다 집어 던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지속이 내년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다시 시장을 지배했다. 왜? 예상보다 좋은 경제지표가 나왔다. 네. 자,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연준의 이러는 매파적 기조, 자, 통화 긴축을 더 진행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었다. 이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것은 언론 플레이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코쟁이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군요. 경제지표가 좋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시장에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어도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것인데 왜 그러느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면서 공포심에 휩싸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경제지표가 좋아지니까 주가가 내려가요.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침체가 돼서 주가가 떨어진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 그냥 너희들 나가 죽어! 우리가 다 살 거야, 이런 식의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매를 끌어당긴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일조하는 것은 언론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얘네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작년 말이죠. 작년 말, 올해 연초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기술주들의 고평가 국면 해소, 여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즉 주가를 내려야 돼. 지금 너무 올라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싸게 사고 싶은데 니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안 되겠어. 너희들 다 죽이고 우리가 살 거야. 라는 식의 느낌을 봐야 되겠죠. 지금 경제지표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뭐 돈 많이 벌어온다는데 우리 집은 망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GDP가요. 종전 발표보다 GDP가 지난번에 2.9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상치가 2.9였어요. 그런데 이게 3.2가 나와버렸어요. 네, 3분기 GDP가. 와, 3.2. 3.2면은 경기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보통 선진국의 지수 같은 경우, 이 GDP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야지 맞아요. 네,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대까지 떨어진 게 맞지만 지금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세를 빨리 보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6%대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기서 또 그대로 보여준 거죠. 2.9보다 3.2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 어우씨.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활용 점정이 된 것이 뭐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예상치가 저는 23만 건 정도로 예상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예상치가 22만 건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2만 건, 23만 건, 이거 다 깨부시고요. 21만 6천 건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용 되게 잘 되고 있잖아. 실업자 없잖아. 실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득 지출 다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오늘 소득 지출 다시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 그러면 지수는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 쓰고 있고 열심히 돈 잘 벌고 있네. 이런 느낌이 나오면은 긴축 계속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자, 노동시장이 아직 강력하다. 실업지표가 나쁘게 좀 나와줘야지만이, 야, 경기도 힘든데 니네 금리는 그만 올리면 안 올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노동 잘 되고 있어. 기업들 투자 잘하고 있어. 금리 높아도 괜찮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은 금리 낮출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서 이제 힘들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뭔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나빴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참 답답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 반도체주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게 나타나면서 쾅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8.88%인가요? 이렇게 마감이 좀 됐어요. 장중에 11%나 떨어졌어요. 근데 이 정도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7%, AMD 마이너스 5.6%,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상황이죠. 기술주 중에서 테슬라 궁금하시는데 이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이날 장중 11% 폭락했었다. 11%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름 우량주고 너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11% 폭락. 와. 아직도 테슬라에 물타기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 손을 멈추시오. 네. 멈추시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길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비중 계속 늘리시면 안 돼요. 늘리시면 안 되고 환율 계속 떨어지잖아요. 환율 떨어지지. 주가 떨어지지. 그러면 해외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주가에서 일어난 손실 플러스 환손실을 더해 주셔야지 돼요.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해외 주식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나라 증시도 떨어지고 있을 때 올라간 주식이 있고 다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서학개미의 가장 최애 종목,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게 테슬라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다 물타기 계속하고 있다. 이런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을 투자한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도 성장이 있고 좋은 종목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종목들 이쪽으로 들어간다. 자, 한국의 2차전지 전기차에 투자해서 재미없으니까 미국으로 가서 2차전지 전기차에 투자해야 되겠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오너리스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지금 이 정도 쾅 떨어졌다. 자,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다시 변곡점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투매가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폭락에 대한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뭐 상승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멈춘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을 때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럼 올라갈 때 사도 돼요? 아니요. 올라갈 때도 네 지금 지켜볼 뭐 바닥에서 사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버리시고요. 뭐 반등이 나가서 추세가 다시 돌아서면 그때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 테슬라가 최근에 이 일부 모델에 대해서 할인율을 크게 키운다. 뭐 1,000만원 정도까지 깎아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할인을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또 다른 의미예요. 안 팔린다, 이 얘기죠. 소비자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된다. 옛날에는 전기차면 테슬라였는데, 요즘엔 전기차면 벤츠도 있죠, BMW도 있죠, 뭐, 우리 현대차 아이오닉도 있죠, 뭐, 전기차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테슬라를 탈 이유가 없는데가 된다는 얘기죠. 테슬라 가격도 비싸다 그러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다가 지금 뭐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사버렸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 조금 부담스럽다.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전기차 시장은 점점 커지긴 할 텐데 수요 둔화 이런 거는 뭐 지금 일시적인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테슬라의 어떤 시장 입지가 좁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은 경쟁 상대가 없었지만 이제는 저가 차량도 있을 테고 또 메이커 차량들이 나타나서 경쟁 차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언제까지 강세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머스크가 열심히 일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냥 이상한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시장의 어떤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안 된다. 즉, 뭐 할인해서 많이 팔아봤자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그지 같으면 이러겠느냐, 어떻게 얼마나 종목이 기업이 그지 같으면 이러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한 내용이네요, 그죠? 네,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2차전지 어제 조금 반등했는데 바로 네 귓백맹이 맞을 수 있겠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2차전지 이런 종목이 없으면 시장의 하락의 중심이 되는 종목이 없으면 여러분 계좌는 뭐 오늘 조금 변동성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뭐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조금 내려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쩌면 그렇게 하락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말이잖아요. 아침에 떨어져 시작하면 오후에 반등을 주면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구성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오늘 성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라. 떨어져 다시 올라가잖아. 이게 아니라 지금 하락의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고 반드시 피해 주실 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살아남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올해 처참한 성적을 보였다. 여기서 보면 또 이제 봐봐라 2차전지 괜찮잖아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미 많이 내려간 종목은 더 내려가지 않겠지만 아직 안 내려온 종목은 거기에 또 맞춰서 내려온다는 얘기.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 시간차에 대한 그 공격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이것에 대한 종가를 지난해 12월 30일 종가와 비교한 결과 상승한 종목은 LG화학 하나만 유일했다. 네. 안타깝죠. 네.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네이버, 셀트리온, 기아 이렇게 여기까지가 10위권에 있는 거네. 카카오는 밀려나고 자, 익숙한 종목도 많이 밀려났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아직도 네이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LG화학, SDI,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10위권 안에 뭐 얘네들은 뭐 들어가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당장 밀려날 것 같지는 않죠. 네, 아무튼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상승한 LG화학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1.79%를 기록했다. 은행에 적금 넣는 것보다 덜 나왔다는 얘기인데 은행에 적금 지금 뭐 2% 안 주더라고요. 뭐 은행 적금 지금 5%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이자 많이 주던데요? 이거 아니야. 적금 이자가 5%면은요 여러분들 실제로 받는 거 세금 떼고 나면 2%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명심하시고 예금 정도만 이제 5%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적금은 원래 아시죠? 네, 이 넣는 금액에 따라서 기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금을 넣어야 되는데
뭐 목돈이 없으니까 적금을 넣는 거죠. 네. 자, 아무튼 5% 적금금리라고 하더라도 이자 수익률 2%도 채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5% 적금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적금금리가 10%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적금, 예금을 제외하고 이제 적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실 거면은 주식에 적립식으로 집어넣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배당도 잘 주죠? 네, 배당은 어떻게 돼요? 연말에 딱 기준일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1월달에 얼마 넣고 2월달에 얼마 넣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주는 그런 거 아니야? 네, 12월달에만 딱 사더라도 배당 딱 주잖아요. 물론 배당락이 있긴 하지만, 네, 배당 받으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27일까지만 주식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7일날 주식을 사서 28일날 팔아먹어도 배당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훨씬 낫다는 거, 그것만 또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10%짜리 배당 종목이다. 근데 27일날 샀어요. 뭐 27일날 거의 종가 한 3시 정도에 샀어. 그래갖고 종가 변동 없이 딱 마무리되고 다음날 배당락이 배당락은 어차피 현금이니까 0%지만 배당을 받는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한 2-3% 빠졌어. 그럼 그때 팔아버려. 지금 당장은 손해본 거 봤지만 4월달에 배당을 10%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2-3% 제외하고 7% 여기서 이자 수익률 좀 띄고 나면 6% 정도의 이자 수익을 받습니다.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 그런 이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당 투자도 많이들 하기는 하는데, 자, 아무튼 뭐 그렇게들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적금금리하고 지금 이거를 뭐 비교하는 건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근데 예금보다는 조금 낫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얼마나 내렸냐면 봅시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4.5% 올해요. 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6.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8%,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9%, LG화학은 플러스 1.79, SDI는 마이너스 2.75, 현대차가 마이너스 24.16, 네이버 마이너스 51%, 카카오는 저 뒤로 가서 더 많이 빠졌을 테고요.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1.85, 기아는 마이너스 22.75. 자, 지금 마이너스 20% 넘어간 종목이 5종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기아 이 정도입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추세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영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외하고요.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얘네들 뭐요? 전기전자, 자동차, 전차 군단이죠. 얘네들은 지금 20% 이상 넘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지선에 대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더 나을 것이야. 왜? 주가가 상승할 때 얘네들이 먼저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2차전지 쪽이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바이오하고 셀트리온 얘네들은 8%씩 빠졌네. 뭐 바이오 쪽은 근데 조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코로나 시기가 오늘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점 그럴 텐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저런 건 없겠습니다만 삼바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다른 개념인가? 네, 아무튼 얘네들은 좀 네, 다른 나라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 전기차 쪽 배터리 쪽에서 지금 현재 이제 변동성이 아직 안 나왔는데 얘네들은 좀 다시 봐야 돼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 옮겼기 때문에 얘는 또 조금 괜찮아. 그다음에 SDI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 적정 주가를 유지한다든지 등등 나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저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만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네. 한편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서 20% 정도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하고 있는 이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나쁘다. 주요 20개국 G20 중에서 19등이랍니다. 러시아가 더 많이 빠졌다고 하니까 다행이야. 러시아보다 많이 빠졌어가 아니라 우리가 뭐 전쟁 국가와 지금 비교할 만한 게 아닌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진짜 처참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주가 좀 올라가야 돼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네, 전차 군단이 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더 이상 올릴 수 없어요. 배터리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가서 주가를 끌고 올라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할 거. 코스피 지수는 20% 빠졌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동차 이런 것도 20% 넘게 빠졌는데 요거보다 성적 좋게 나와 있으면 됩니다. 네, 어차피 얘네들 올라가면서 분위기 잡아줄 때 여러분들은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대형주들 성적이 이러하다. 그래서 참 답답하시고 잘 회복이 안 되고 막 그래서 더 화가 나실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장이 올라가려면 얘네들이 먼저 반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에 지금 배터리가 섞여 있다는 것이 가장, 네, 좀 걸림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골고루 섞어서 대응하시면 좋은 거고요. 전차 군단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맞았어요. 그래서 바닥을 길게 잡고 있어서 답답할 뿐이지, 얘네들은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한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눈덩이가 적자처럼 커졌는데, 여기서 칼을 빼든 정부, 전기로 인상을 할 것이다. 자, 한국전력의 적자구조 해소를 채권 발행에 의존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즉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메꾸는 이런 행동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결정이 아니겠는가. 한 점 밀어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기획재정부가 21일 날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중에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에 대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입니까? 인상입니까? 아무튼 뭐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자, 채권에서는, 네, 지금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기요금 인상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채권 발행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왜냐면 채권 발행해갖고 돈 빌려주게 되면, 돈을 가지고 오게 되면, 뭐, 적자로서 다 까먹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 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가 좀 있었고요. 지난번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 개정안이 부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채권 발행이 안 되는데 왜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서 얻는 돈이 있잖아요. 채권 발행하면서 조달한 돈. 그 자금만큼 또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맨돈 쳇바퀴 도는 거야. 이게 빚으로 빚을 막는다는 거나 마찬가지. 채권은 다 빚이에요. 그래서 빚으로 빚을 막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좋은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도 전기요금을 3차례 인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도 전기요금 3차례 19.3원 인상을 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성과금만 안 줘도 적자 조금 줄지 않아요? 네. 뭐 적자가 좋게 나는데 뭐 성과금 잔치하고 지금 또 뭐 올해 연말 지나면 또 성과금 잔치하는 거 아니야? 와, 괜찮아. 내년에 뭐 전기요금 인상돼서 적자 폭 줄어들 거야. 이번에도 성과금 잔치하자. 일로 와. 해가지고 막 돈 주고 막, 그거 하지 말자고. 물론 이제 보너스는 받아야 되겠지. 근데, 눈살 찌푸리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보너스 정도로만 하시고요. 네,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그런 돈을 가져가시는 것은 조금,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민 정서에도 네,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적당히들 해 드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이 한전법 개정안은 일단은 아직 통과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아직 부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부결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불거져 나오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기요금 인상만이 유일하다. 지금 이거 부결시켜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한국전력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적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엄청난 호재예요. 일단은 한국전력이 지금 주가 수준도 많이 주가가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한 20%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유지하시고, 그럼 지금 막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셔도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포지션만 잘 보세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갔을 때 사시면 안 되겠고, 또 이격이 벌어졌을 때 사시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죠. 당장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왜 이래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매매할 때 항상 물려요.
네, 뭐 저야 뭐 항상 그렇지만은 네,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항상 그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좋은 주식 가지고도 손실을 보는 이유는 높을 때 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아래쪽에 있을 때 매매하시면 변동성이 있더라도 작은데 위에서 사게 되면 마이너스 2, 3%면 견딜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이너스 10%씩 나오고 20%씩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매도 정해놓고 하는데 다 때려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뭐 종목이 손절매도만 가득하게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네, 꼭 그 부분들을 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좋아진 지표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아, 참 뭐 이거 진짜 뭐 그지 같은 네, 이야기이긴 한데 뭐 악재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상황이 그러네요. 네, 근데 이 금리 가지고 그만 좀 언론이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파월이 한 얘기는 달라진 게 없는데 언론이 뭐 들었다 놨다 계속하면서 이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쇼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좀 얄미워. 그래서 얘들의 팬대를 다 부러뜨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이렇게 가고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참 편할 텐데 그거를 꼬고 꽈가지고 지들 입맛대로 해서 주가를 조정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네. 자, 대형주들의 성적이 처참한 수준인데 이미 많이 내려간 거. 처참했다라고 하면 일단 괜찮은 거야. 근데 아직 괜찮은데 라고 생각되면 걔네들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펀드를 들 때도 작년에 1등한 펀드는 절대 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 오히려 성적이 별로 안 좋거나 네, 잠잠하게 잘 버텼던 그런 펀드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대형주들의 성적이 처참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네, 한국전력을 상승시킬 것이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채권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어떤 적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올릴 것이다.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서민들에게 짐이 될 것이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한국전력 입장에서 본다면 괜찮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 한국전력 주식을 사면 돼. 네. 전기요금 인상이 된 것보다 한국전력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전기요금 내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죠. 자, 다만 이제 한국전력을 매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지션을 잘 보여요.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 사게 되면 오히려 손절 매도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조심 다루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책 한 곡지 읽고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네. 윈저에선 유행하는 종목으로만 몰리는 시장의 집중 현상을 오히려 역이용했다. 모두가 무시하는 비인기 종목을 찾아 저평가된 상태에서 적정한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쉽고 리스크도 적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들을 위대한 바보라고 조롱하곤 했었다. 네, 윈저가 저거 아니요? 술 마시는 술 아니요? 네, 아무튼 이 윈저가에서는 그런 방법 썼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없는 쪽,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쪽을 가지고 매매했었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돈을 벌었지. 뭐 이제 성과 앞에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뭐 배터리 중에 몰려 있으니까 도망쳐야지. 야, 너 배터리 안 사냐? 하하하. 결과는 두고 보면 알겠죠. 네, 아무튼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시장이 아주 뭐 다이나믹하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생각들 하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고점 지옥 저점 천국 이것만 잊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오늘 주말입니다. 뭐 미국장 영향으로 또 한번 크게 흔들면서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 태풍의 소용돌이 그런 종목들만 안 가지고 있으면 중심부에만 없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비껴나 있으면 아무 피해 없이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이 올라갈 때 더 큰 상승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네요. 네, 여러분들 모두 주말장 잘 버텨서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